제가 혹시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로스쿨 생활 제가 좀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거 짧게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를 제가 질문을 준비를 사실 안 했지만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예,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활인지 여기서 리얼하게 또 말씀을 주실 겁니다. 뭐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로스쿨의 풍경이 너무 살풍경하고 너무 공부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당연히 로스쿨에서 해야 되는 공부 양이 굉장히 많고 강도가 높아요. 하지만 동시에 로스쿨도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대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대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혹은 또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저희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자유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실습이라는 걸 또 방학 동안에 보통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공부 이외의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어서 공부만 하다가 고시생처럼 3년 동안 공부만 하다 졸업하는 곳은 아니고 뭐 친구들이랑 팀을 짜서 변론 대회에 나가서 대법원에서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에서 전국 축구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어떤 뭐 법원, 검찰청 그리고 로펌 실습을 나가서 실제로 실무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여러 번 CC도 많이 하고요. 많이들 친해지고 저희끼리 되게 좋은 추억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로스쿨 생활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법조인의 뜻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배들한테 이렇게 정보도 듣고 해서 좀 재밌게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진짜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또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랑 성향이 좀 다르셔서 전 로스쿨이 굉장히 힘들고 네, 우울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뭐 2등도 하시고 막 이랬어요. 변론대회에 나가서. 근데 저는 대회에 나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았고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그 고시원 그 1.5평에서의 그 화장실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그 3년을 버티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생활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거를 꿈꾸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됐을 때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참고 하셔가지고 힘든 생활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24시간 이거를 알차게 보내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우선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면 되는데요.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아파가지고 이제는 좀 일정 관리 저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획득했는데요. 저는 약간 제 스케줄러가 사실 친구들 사이에선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빽빽하게 마치 테트리스 블록 쌓듯이 이제 쌓여있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도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꼭 필요한 필수 고정 일정을 먼저 이제 일정표에 넣어요. 이렇게 해서 크고 중요한 일정들을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정들을 먼저 넣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재판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이걸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정 일정들을 넣어요. 뭐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걸 하는 일정이라던가 책 원고를 쓰는 시간 같은 것들 이제 저는 그렇게 커다란 블록들을 먼저 채운 다음에 이제 좀 유동적이고 조정이 가능한 일정들 있잖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제 좀 조율 가능한 모임 일정이라던가 뭐 소개팅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넣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조금 이런 저의 일정을 이해해줘서 제 비는 일정으로 먼저 좀 잡아주고 있어서 일정은 그렇게 고정 일정 그리고 변동 가능한 일정 그리고 더 유동적인 일정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설정을 할 때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그다음 모래를 넣고 나중에는 물을 부으면 꽉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크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있는 걸 먼저 일정에다 넣고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채워넣고 남는 시간 아주 한 톨도 안 아끼려고 사람들 다 꾸겨 넣는 거죠. 네. 저는 택시에서 이동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한답니다. 자, 인생에서 그러면 가장 변호사님 힘드셨던 시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22살부터 25살까지 3년간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시촌으로 유명한 그 대학동에서 살면서 고시를 준비했는데 그때가 제 인생의 제가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고시도 3년이고 변호사 이제
로스쿨 생활도 3년인데 똑같이 3년인데 저한테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랬냐면 행정고시는 사실 제가 원해서 준비했거나 깊은 생각 끝에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솔직히 말하면 멋있어 보여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주변 친구들 다 하고 해서 좀 별 생각 없이 무지성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과도 안 나오고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 3년간은 기억이 다 뒤섞여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 생일은 여름인데 시험 때마다 행정고시 2차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일에 암울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걸 좀 착각해서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었고,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말해보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 나한텐 되게 불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했던 건 사실 극복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 3년간의 고시생 생활이 끝나고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해서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화장품 좋아해서 화장품 회사 들어갔고요. 로스쿨도 그냥 가고 싶어져서 갔고요. 개업도 하고 싶어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 딱 바람직하거나 표준적인 것들을 꼭 선택하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 데는 그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영향을 계속 미친 것 같고 요즘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 저도 좀 많이 배웠는데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요. 네. 예. 저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성과가 났고 옛날에 어릴 때 이러잖아요.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막 이러면 너무 싫다 하고 막 가출하고 오히려 공부하지 마 이러면 나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하면은 맞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뭔가 청개구리적인 맞습니다. 상황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혹시 2030, 20대, 30대한테 뭔가 인생의 조언 또는 내가 그래도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뭐 엄청난 많은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좀 저도 이제 동료로서 이제 말을 해본다면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욕망을 밖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멋지거나 좋다고 여겨지는 거 말고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끌리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걸 기점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면 좀 후회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하고 뭐 좀 잘못 좀 하고 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게 또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고시도 떨어졌고 회사도 결국 그만뒀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삽질을 많이 했는데요. 그 많은 삽질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더 닷처럼 지금 마케팅이 이렇게 도움될 줄 제가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삽질도 충분히 하시라. 그리고 그래도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된 혹은 30대를 눈앞에 앞둔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30대 여자 인생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예쁘고 돈 잘 벌면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이 같은 숫자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고 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저의 여자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고 제가 많이 답변을 했던 내용이라서 꼭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면은 이건 배임행위입니다. 배임행위. 고소하실 거예요? 예, 네. 고소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무고죄로. 자, 어쨌든 저는 정말 훌륭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궤적을 쌓아나가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빛을 보는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이제 채널의 가장 메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질문은 항상 할 겁니다. 자, 안소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이게 기습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그냥 뇌에서 이 뉴런을 거치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한 문장. 되게 어려운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한 문장. 네. 저는 글쎄요, 형용사로 생각하면 전 좀 되게 다이나믹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명사로 해보면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물론 많이 하기는 하지만 뭔가 행동으로 좀 잘 옮기는 게 장점인 것 같아서 다이나믹한 어떤 행동가?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거의 스턴트맨에 준하는 다이나믹과 액션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이소룡까지 이제 소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더 오래 살겠네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그냥 한 가지 그냥 그 직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직업의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꿈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재설정하는 분들을 제가 모셔놓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점점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난 또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생각이 다르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나가면 더 유익한 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을 마음속으로 아이고.